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매일 새벽 0시에 땡 하고 오는 고고TV 방송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신당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든 현재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평지풍파 시기에 돌풍이 일어나야 됩니다. 민주당의 이 돈봉투 사건,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 2심 송심. 이거는 이재명이가 연결이 안 될 리가 없죠. 이재명의 인간성,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로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국힘 지도부가 그렇게 공격을 안 해도 민심이, 언론이, 민주당을 쳐요. 뭉개뜨려요. 그것이 기본이고 국민의 심성이라는 거죠. 민주당은 국힘과 마찬가지로 깨져야 하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2심 송심 송영길 당대표 만들기 위한 돈봉투 사건으로 완전히 몰락시키고 형해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프랑스 마크롱이 지금 국민의 한 65%, 70%가 반대하는 연금 계획을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하나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마크롱이 지금 나이 50 다 돼가죠. 50이 넘은 나이 이제 이러는데 50대가 새로운 신당이 나와서 정치판을 주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근래 와서 생각입니다. X세대라 그러죠. 이 마크롱 사진을 보면은 이 연극개혁 반대론자들이 근데 그 프랑스 연금개혁을 보면은 퇴직 시기를 62세에서 64세인가 5세로 늘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네요.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솔직히 더 심하죠. 그 주부들이나 또는 연금개혁 반대자들이 냄비를 막 깽가랑 두드리면서 그 반대를 하니까 마크롱이 일반 시민들하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죠. 민심을 듣고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고 돌파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없었고 우리는 왜 이런 지도자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제 옛날부터 있어요.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진의 권력과 특권만을 생각하고 쑥 내질러고 국민들이 뭐라 그러면 도망만 다니고 그죠? 마이크 앞에만 쓰고 장막에 갇힌 마이크 앞에만 쓰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요? 아직 멀었어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금 양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갈려가지고 민주주의 오용 시대가 왔죠. 서로 폄하하고 공격하고 해코지 하는 오용 시대가 왔어요. 응? 민주주의 남용인데 실제적인 민주주의가 없다는 거죠. 응? 그게 우리 조선 500년, 조선 한반도 5천년, 조선 500년, 유교 문화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한테 왕권을 갖다가 줘버렸으니, 왕을 갖다가 신모시듯 해. 김영삼, 김대중 때도 안 그랬어요. 총재 시절 때도.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문재인이고 요번에 그 윤석열로 나타나는데요. 아니 이것들은 질러놓고 빼 뒤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밑에서 수습하느라고 난리야. 우리는 언제 마크롱이나 캐나다 그 총리 또는 미국 대통령 같이 시민들하고 논쟁을 하는 대통령을 한번 볼 수 있는지 요건 하죠. 조선 것이 좋은 것이요, 유교가 좋은 것이요. 쓸데없이 유교를 갖다가 장유 유서를 깨버리고 말이지 젊은 놈이 늙은 놈을 공격하고 늙은 놈이 젊은 놈을 공격하는 이런 걸 맞이했으니 이게 정치예요? 그게 문재인이가 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이가 또 답습하고 있고 민주당을 조지기 전에 일단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이 장예철이라는 이런 생양아치 이놈이 지금 얘가 국힘에서 김재원하고 조수진하고 태영호가 사고 친다고요? 얘는 맨날 사고 쳐요. 얘는 당시 공학적으로 도구적으로 민주당만 공격하면은 국힘 늙은이들이 잘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는데 얘가 제일 못하고 있어요.
얘는 아무 철학이 없는 놈과 역사인식이 없는 놈이에요. 조디만 갖고 움직이는 놈이죠. 586, 586 운동권 물러나라. 돈 봉투에 찌드는 586 운동권 송영길은 물러나라. 돈 봉투 의원들을 즉각 출당시켜라. 내가 돈 봉투를 찍겠습니다 하고 찍는 게 지금 영상 돌고 있죠, 미니. 한심한 놈이야, 한심한 놈이야. 이걸 딱 보는 순간 좌파 중도들은 가세연의 김세열이라는 놈이 팬티 찍는 걸 연상이 되죠. 팬티 찍는 거. 또 정광훈이가 나 팬티 목사야. 너 팬티 벗어봐. 이런 놈들이 국힘 지도부에 있고 그러는 한 민주당은 안 무너져요. 응? 그리고 김기현이라는 놈도 그래요. 당 대표 아니에요. 큰 거 하라 이거야. 큰 거만. 그리고 작은 것들은 일반 국회의원이 115명이나 있잖아. 108번네들. 그들이 공격하면 되는데 그들의 공격력이 많이 약하죠. 논쟁을 붙으면 판판이 깨지죠. 민주당 놈들한테. 그게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아니 내가 김기현이라면 나는 안 건드려. 그냥 최고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그 최고위원들이 건드리고 일반 국회의원들이 싸우게 하면 돼. 응? 근데 이놈이나 이재명이나 미주알 고주알 시콜콜한 걸 다 갖고 나와서 공격을 하고 서로가 그냥 적대적 공존관계가 들어가죠. 응? 국민들 다 합니다. 윤관석이 이승만 의원은 왜 적각 징계 안 하나? 잡아들이라니까 이놈 씨들아. 응? 강력한 검찰 권력으로. 이명박 박근혜는 이 새끼들은 너희가 잡았잖아. 잡을 놈이 한두 명이겠어요? 지금 강래구라는 놈이 말이야, 그 오빠, 여동생 역할을 하는 그 이정걸이랑 그렇다고 9,400만원 플러스 알파로, 20명을 줬네요, 50명을 줬네요, 80명을 줬네요. 그거 다 날라가야지, 이놈 새끼야. 뽀개버려. 자신 있으면은. 또 이거 하나 보고 가시죠. 얼마 전에 박은순이가 몰래, 민주화 유공자들의 모임이 모란공원에 야밤에 이장을 하죠. 몰래. 이것들이 이런 놈이야. 차라리 안희정 같은 놈은 쪽팔려가지고 숨어버렸잖아. 그 정도는 돼야 되죠. 근데 박은순 안에 김난희죠. 김난희. 얘도 성괴야. 건이는 잘 봐. 건이도 10년, 15년 후에 김난희 같이 그렇게 변해. 넌 더 심하게 변할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김난희가 내 남편은 성희롱 피해자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렸다. 그래서 2심을 지금 항소 진행하고 있죠. 이게 민주당이 민낯이에요. 민주당 이놈들이 쪽팔린 걸 모르고 창피함을 모르고 도덕 불감증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언젠가는 변했어요. 언제부터? 그게 유감스럽게도 민주화 운동을 한 박원순이 586들이 지금 치는 일이야. 불과 10여 년 전에는 국힘 보수당이 그래가지고 비도덕적이다, 부패적이다 했는데 이걸 그대로 나쁜 것만 갖고 간 게 민주당 놈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정오의 갈등, 정오의 칼을 갖다가 막 사회에 난자하고 상대 보수 진영에 난자하고 있죠. 또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갖고 온 게 10년 지나서 국힘 현재 보수 국민의 짐이야. 과거 늙은이들은 그래도 우리는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어, 인격이 있어, 저렇게는 안 해야지. 근데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당하고 문재인 5년을 해서 당하고 나니까, 야, 우리도 쟤네같이 한번 싸워보자. 그죠? 그대로 그들의 전법을 갖고 나와서, 전술을 갖고 와서, 이 늙은이들이 구사를 하고, 장례차량 같은 이 꼬맹이, 이준석 같은 꼬맹이가 구사를 하고 있죠. 이래서 정치가 망한 거예요. 서로가 나쁜 것만 차용을 하면서, 나쁜 것만 교환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 공간이 엄청나게 비었다는 거죠. 이 기회에 국힘 저것들을 안 바뀌려고 그러고 탈당은 안 하려고 그러고 이준석도 국힘에 빌붙어 있고 유승민도 빌붙어 있고 안철수도 빌붙어 있고 그냥 거기서 빌붙어서 어떻게든 뭘 하려고 그러니까 공천 한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쪽은 민주당 놈들은 한 놈 두 놈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우상호가 총선 불출마했죠. 또 오영환이라는 28살짜리 소방관 출신이 불출마했죠. 근데 국힘은 아직 그게 안 나와. 지난 총선에서 유승민도 불출마했죠.
그 안철수의 요번에 그 당대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우도 총선 불출마했죠. 그리고 정병국이도 불출마했고, 김선희도 불출마했고, 그 당시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수를 하자라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불출마했죠. 그들이 불출마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 존재감이 없더라. 응? 그런데 지금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 불출마 안 해 하고 튀어나오는 새끼들이 바로 국힘의 찐덕이 국민의 짐이라는 거죠. 응? 기가 차요.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아. 찍다 보면은 그냥 10배를 토하게 되고, 안 찍자니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민주당으로 들어갑니다. 이 민주당 놈들이 이 송영길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이재명을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심송심이라고 공격을 하죠. 국힘이나 국민들이. 그죠? 송영길이 당시 당선될 때 보면은, 송영길이 당선되고 나서, 그죠? 서울시장이 당선돼서 대권을 노렸고, 대신 하나이거든. 송영길은 그까지가 한계였어요. 그 다음에, 개항을 갖다가 이재명을 주고, 이재명이 당대표 되고, 그죠? 그리고 송영길이 밀고, 이 과정 아니었어요? 그럼 돈봉투 사건도 이재명이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놈은 몰랐다고 또 발표를 하겠죠. 그게 20명한테 갔다, 30명한테 갔다, 50명한테 갔다, 80명한테 갔다 그러는데,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한테, 그죠? 대의원 선거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그럼 그걸 줬으니, 소문이 안 돌 리가 없죠.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럼 이놈이 그걸 알고 당대표를 했고, 송영길을 보호했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안 걸려 들어갈 리가 없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응? 이놈은 지금 한 8개에 갔다가 강력한 의혹 사건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그냥 여당만, 여당 공격, 윤석열만 공격하는 게 난리 아니에요. 희한한 표정을 짓고 희한한 액션을 하면서, 그러니, 송영길 사건이 이게 완전히, 커밍아웃이 되고, 아직까지 다 나온 게 아니죠. 커밍아웃이 되고, 다 그냥 치고 들어가면은, 검찰에서, 근데 이게 오래 가니까 총선 진영 못 끝내죠. 그래, 그걸 믿고 이재명 이놈이 기다리는 거야. 응? 찐찐하게 인내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송영길과 이재명의 공동, 부정이라는 게 튀어나오고, 민주당은 안 그래도 국민한테 버림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이라서, 생양아치 이재명의 민주당이라서, 불신을 받고 있는데, 송영길 건까지 들어갔어? 돈봉투 건까지?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국힘도 돈 봉투만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만원, 50만원을 안 돌렸다 뿐이지. 전당대회에 돈이 안 돌아갈 리가 없죠.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기를 제가, 나경원이도 과거 전당대회 또 이준석은 쥐하고 2명만 데리고 다녀서 이준석은 돈 안 썼어. 요번에도 김기현 같은 경우도 대규모, 대표 선대위를 꾸렸고, 그죠? 청중을 동원했고, 그죠? 지방에서 말이지, 그 당원들을 동원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민주당 같이 돈 봉투만 안 돌렸다 뿐이지, 또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봉투만 안 돌렸다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뭘 이놈들이 그 장해찬 의원의 말이야, 586과 송영길은 물러가라, 돈봉투 의원들을 갖다가 찢어버리겠다고 찢는 퍼포먼스를 하냐고, 이 양아치 새끼가. 그래서, 송영길이가 귀국하려고 그러는데, 귀국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지금 169명이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또 한 번 사죄한다. 이재명이 그저께 사죄했는데, 그거 아주 부족해서 우리가 사과 드린다 하는데, 이재명 놈은 사과 안 해, 이제. 지가 걸려 들어가니까. 그죠? 그리고 송영길 인상 보면 되게 안 좋아요, 그놈아가. 악마같이 생겼어. 송영길은 22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22일이면 4월 22일은 토요일이야. 또 토요일날 왜 기자회견을 해? 그것도 밤에. 토요일날 기자회견하고, 끝날려고 그랬는데, 그냥 민주당에서 막 169명이 다 일어나고, 특히 반 이재명에서 그냥 일어나니까, 출당시켜라. 당장 우리가 끌고 오자.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끌고 오자. 이런 식이죠.
기자회견하고 곧 귀국하겠다. 반응을 보겠다는 소리죠. 근데 오늘 기자회견할 지게 뭐예요? 22일날 기자회견 하는데 오늘 이재명이라는 놈은 30분을 갖다가 송영길하고 통화했다 그러잖아요. 30분이 왜 필요해 이놈 새끼야. 너희 사랑하는 사이도 아닌데. 대신이야. 그러고 나서 이재명이가 송영길한테 기자회견 하지 마. 귀국해서 나랑 상의한 다음에 이야기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재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깨야 되고, 이재명을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586 때문에 지금 우상호나, 오영환이가 차기 총선 출마하겠다 그런 애들도 나오는 판에 586이 어느 정도 1, 20명이 용퇴 안 하면은 민주당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586보다 국힘의 저 관료, 검판, 경이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왜? 윤석열에 의해서 박혀서 윤석열을 위한 옹호만 들어가면서 국민한테 버림을 받고 있으니 국힘의 검판경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지역 토호들이. 그래도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121석 중에서 11석인가? 하여튼 90%를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잖아요. 115석인가를. 수도권이 125석인가요? 121석인가요? 응? 거기서 선택받은 애들이야. 나쁜 놈이든 안 나쁜 놈이든. 이것들은 경북하고 부산, 부울경만 충청도 몇 명하고 다 가지고 있지. 전국적으로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이야. 더 썩었다는 거야, 국힘은. 민주당부터 깨지면은 국힘도 깨진다는 거예요, 제 논리는. 응? 그래, 민주당 애들이 사적생하라! 누구? 송영길 보고 사적생하라. 그거는 송영길한테 말을 한 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이가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와 이심 전심, 이심 송심으로 이재명이라는 놈이 당대표가 되고 있으니, 야, 이재명 너 사적생하라! 너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근본의 원인은 이재명의 불신 때문에 송영길까지 불똥이 튄 거니까. 그렇죠. 그걸 하려다가 한 몇 달을 했는데 이재명이 생양아치니까 이재명은 그냥 끝까지 버티고 난 죽을 때까지 당대표 유지하고 공직을 행사할 거야 이러니까 엉뚱하게 송영길로 그냥 모든 공격이 간다는 거죠. 민주당 애들이. 그럼 여기서 이거는 이재명과 송영길 플러스 나머지 반명계가 싸우는 구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거 TV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응? 아니 박원순, 이재명, 송영길, 추미애 또 누구야 이거 MBC 앵커 출신 박영선 이런 것들이 있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왜 밀어요? 벌써 10 몇 분 했어요. 18분 했는데 지금 국힘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게 오늘 김재원이가 4.3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유족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래 유족들이 정치적 쇼하지 말라 하고 퇴장해버리죠. 근데 김재원이가 하는 말이요. 나는 4.3 특별법이 뭔지 몰라요. 이래버렸대. 미친놈 아니야. 이런 놈이 김재원이라는 놈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권력을 한 번 더 잡으려고 아주 국힘과 국힘이건 안 돼요. 국민을 아주 난자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5.18 유족회 가가지고도 5.18 묘제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방명록 쓰고 사과하고 들어오고 4.3 그 동지에 가가지고도 거기 가서도 사과한다 그러다 쫓겨나는 꼴이고 당장 그만둬야죠. 이게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우리가 그 우상호 같은 그런 애를 갖다 공격할 이유가 없죠. 우상호는 김재원에 비하면 훨씬 양식적인 애야. 내가 잘 아는데. 이런 쥐새끼 같은 게 아주 국힘에서 남아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고 국힘은 정리도 하지 못하고 이제 징계한다 어쩐다 그걸 벌써 오늘 한 보름을 가고 있고 징계해봐야 뭐 할 건데? 뭐 당원권 1년 정지? 출당 조치? 무슨 상관이 있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김재원 같은 놈이 스스로 사퇴를 해야지 정상적인 국민의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 사퇴하고
자숙하겠다. 이래 정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기현 지도부처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태영호란 놈도 끊임없이나 끊임없이 이놈이 우크라이나 지금 어제 폭탄 발언을 던진 거예요. 윤석열이가 전쟁 참여하겠다는 거야. 폭탄을 줘도 포탄을 주든 무기를 지원하든 뭐 전쟁 참여라고. 그거 하다가 안 되면은 우크라이나전이 길게 가면은 파병해야지 뭐. 근데 태영호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 우크라이나 발언이 뭐가 잘못됐냐? 마땅히 해야 할 말이다 하고 또 튀어나와 이놈이.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줘야 되죠? 좋다 이거야.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 한미 동맹을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는 서구와 미국과 서구 플러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신냉전이니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 좋다. 포탄 지원한다. 난 벌써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그러면은 그거를 몰래 해야 되지. 이면적으로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온 세계 만방에 말이야. 떠들고 다니니까 국민이 불안한 거죠, 우리가. 그거를 생각 못한 이 태용호라는 이 무지랭이가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각하가, 우리 김건희 각하 부부가 뭐가 잘못됐어요? 마땅히 해야 되기로 이 새끼야. 응? 지금 세계는 미국 주도화, 중국 플러스 러시아 주도화의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냉전 관리가. 우리가 거기서 미리 선수 칠 필요는 없어.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에요. 국민소득 좀 올랐다고 강대국이 된다면 저기 그런 거는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세계 최강국이겠네. 지라.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싱가포르 세계 최강국이겠네. 조그만 나라가. 지라. 김성태라는 놈이 한국 노조 출신 저 강서을에서 지금 이상한 놈한테 지역구 물려주네. 걔도 계속 지금 재판받고 있죠. 김성태라는 놈이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고민은 헝클어진 머리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올백으로 탁 그냥 강한 인상으로 그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올백으로 이렇게 하죠. 포마드 바르고 막 해가지고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그거 때문에 샥 이런 걸 좋아해. 응? 내가 직장을 다닐 때요. 재무당당 그 상무님이 저를 상당히 예쁘게 봐서 이제 초임 때 회사 입사하니까 나하고 야 고고야 이리 와. 예? 저는 상무가 나를 재무 담당 전무로 그 사람이 그만뒀는데 나를 알 리가 없는데 수천 명 직원 중에서. 그런데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면접을 우리가 한 12명이 봤거든요. 앞에서 해외 무역 주문인데 해외 지사장들 해외 파트 미주장 이렇게 또 본사 사장 다 해가지고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잘 보고 점수를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요. 한 1년, 2년, 1년쯤 인사과 부장한테 내가 그걸 들었다고. 야, 넌 그래도 몇 명 전무님, 부사장님한테 너는 선택당했다. 막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뽀마들고 착 단정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머리를 휙휙 날리고 다녀. 나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 자, 너무 힘드실까봐 소리 질러서 제가 여담 좀 말씀드리고. 아니, 김성태가 윤석열 어제 며칠 전까지 빡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강하고 너무 무식하게 보이니까 지는 거를 이렇게 한 거야. 이걸 갖다가 또 윤비어천가를 불러. 윤 대통령의 고민이 흥커러진 머리에서 나타난다. 저 결연한 모습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이런 미친놈 이 김성태 이놈도 강석을 뺏어 먹어야지. 강석을 뺏어 먹고 그 김태훈가? 걔 강성 우파 유튜브에서 들어간 거 아니야. 그거 치고 지가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나경원 죽이고 안철수 죽이고 유승민 죽이고 윤석열한테 꼬북 노릇으로 들어갔어.
이런 걸 보고 저는 간신이라는 거고 환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신과 환간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보시라니까. 그래서 이런 놈들이 있는 한 국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놈들은 애초부터 썩은 놈들이야. 그래도 우리는 보수는 양심이 있었고 상식이 있었고, 그죠? 난장판 정도는 아니었어. 왜? 관료들의 서마탐이 있었고 젊은이들의 서마탐이 있었는데 이준석이가 젊은이의 서마탐을 썩게 만들었고, 윤석열이 오해해가지고 관료, 검판, 경위 장악하면서 관료들의 서마탐이 아니라 관료들의 완력이 들어왔다 이거죠. 관료들의 완력이 위에서 서민을 보는 선민의식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따라다녀서 25%의 늙은이들이 당 지도체제를 만들었으니 절대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못 받을 것이며, 민주당 놈들은 오만 잡동사니가 다 섞여 있지만은 다행히 계속 사고가 터져주고 있다. 지금 당장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재명 민주당이 국힘이 하도 지랄을 떨고 아주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한 10% 정도 올라가지만은 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 터지면서 국힘은 어떻게든지 그 지지율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무망할 것이다. 벌써 결론이 났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부터 깨! 깨면은 국힘도 깨질 수 있어. 응? 다 쓰레기들이야.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쓰레기를 쓰레기라 그러지 않고, 똥물을 똥물이라 그러지 않고 된장으로 위장하는 이런 놈들은 다 깨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